별초라는 것은 특별히 뽑은 정예병력을 의미하며 가별초는 말 그대로 가문의 정예병력이라는 뜻입니다. 고려말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권문세족과 신흥무인 세력들은 개인 사병 집단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이성계가 거느리던 가별초가 가장 유명하고 규모도 컸기 때문에 흔히 가별초라고 하면 이성계 가문이 이끄는 병사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문의 사병들은 수십 명에서 정말 많으면 수백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가별초는 2000명에서 최대 3000명가량으로 여진족과 몽골인까지 속한 혼성 기병부대였습니다. 이성계의 가별초는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하면서 이성계가 고려 제1의 무장이 되어 나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려의 무신정권도 이만한 규모의 사병은 동원하지 못했는데 경대승이 설치한 사병 집단 도방의 인원도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최충원의 사병이 1000명 정도였다고 하니 이성계의 가별초처럼 수천에 달하는 강력한 기병군단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의 가별초는 고려 후기에 벌어진 거의 모든 대규모의 전투에서 승리한 최강의 사병 집단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가별초는 그의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1257년 몽골이 고려로 쳐들어오자 고려의 동북면은 몽골의 9번째 침략으로 반란이 일어나 몽골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항복한 무리에 이한사라는 이성계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동북면은 고려인만 살던 곳이 아니었는데 여진족도 많이 살았고 거란족과 심지어 몽골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쌍성총관부는 그렇게 다양한 종족이 살게 되었고 몽골에 항복했던 이한사는 쌍성총관부의 천우벼슬을 하게 됩니다. 동북면에 살던 이성계는 여진족 이지란을 사냥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성계와 이지란은 사냥한 사슴을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에게 활을 쏘는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이지란의 화살을 모두 피하는 신기를 보이자 이지란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이성계의 의형제가 될 것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홍만종의 순우지에는 이지란이 이성계를 죽이려고 뒷간의 볼일을 보러 간 이성계를 향해 활을 쏘았는데 이성계가 한 손으로 허리춤을 매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화살을 거머쥐고 성큼성큼 나와 이지란을 놀라게 해 그때부터 유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지란은 이성계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성계보다 연상이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적어도 지위가 높거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의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지란을 얻은 이성계는 이지란처럼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적을 무찌르는 데는 이지란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지란은 무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략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과시하기를 즐겼던 이성계에게 직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고려 우왕이 사냥을 나왔을 때 이성계가 나서서 활을 쏘아 관역을 마치자 우왕도 좋아하고 이성계도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자 이지란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재주 좋으신 건 아는데 왜 그렇게 남에게 많이 보이십니까? 권력의 절정에 있다가 공민왕에게 밉보여 한순간에 몰락한 신돈처럼 인기 절정의 장군이 왕 앞에서 잘난 체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님을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이성계는 반성하면서 이지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성계는 이인임을 비롯한 중앙 세력의 경계를 받고 있는 지금 굳이 재주를 과시해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담으로 이지란의 여진족 사촌의 후손이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였습니다. 이지란은 여진족 중에서도 건주 여진 출신인데 사촌이 아오신기로우 먼터무이고 그의 6대손이 누르하치입니다. 변방 무장 출신인 이성계가 500년 가까이 유지되던 고려를 차지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고려의 군사제도가 붕괴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세족들이 군인정까지 모두 차지했으니 중앙군이 사실상 해체되었고 홍건적이나 왜구가 쳐들어오면 그때그때 농민들을 징발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성계의 가별수 덕분이었습니다. 동북면 지역은 이자춘이 공민왕에게 가기 전까지 원나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군사들은 사실상 이성계의 집안의 사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계가 살던 함흥에는 달단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달단은 몽골족을 뜻합니다. 신궁 이성계가 이끄는 몽골족 만주족과의 연합 혼성 부대가 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러 장군들 가운데서 이성계만이 부하를 점잖게 대하고 평생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장수의 부하들도 그의 부하 되기를 원했다. 고려사에서도 이성계의 군사를 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병이란 뜻입니다. 위화도 회군할 때 기록을 보면 이성계 수하의 친병들이 동북면을 향해서 이미 말에 올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민왕이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을 끌어들인 것이 결국 자신의 왕조를 무너뜨릴 사병을 들인 것처럼 됩니다. 이성계 가별초의 숫자는 고려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박이와 싸울 때는 1500명이었고 홍건적과 싸울 때는 2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건적과 싸울 때 고려 군사는 20만 명이었지만 대부분 징발한 농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천 명의 사병들은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선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병들은 충성심이 깊었고 단순히 숫자가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기병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대단했습니다. 공민왕은 최영에게 명하여 날랭 군사를 거느리고 만주로 빨리 가서 여러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이성계에게 명하여 동북면으로부터 날랭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당시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종신토로 군사를 거느렸어도 면식이 있는 자는 10여인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절제사들이 가진 사병도 복무기간이 끝나면 다음 순번 농민들과 교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투력과 충성도가 당연히 낮았습니다. 이성계는 많은 여진족들과 함께 했는데 동북면은 이성계, 서북면은 호바투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1383년 호바투는 대규모의 침공을 하는데 부풀려졌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호바투의 병력이 4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성계는 모친상을 당한 이질안에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일이 급하니 질안이 내가 상복을 입고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상복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 이에 이질안은 상복을 벗고 이성계의 원정군에 합류해 호바투 대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성계의 영향 아래 있는 여진족 중에는 대표적으로 먼터무를 들 수 있습니다. 먼터무는 젊었을 때부터 이성계 어르신을 섬겼다고 말했으며 이성계가 고려에서 활동하던 시절 여진 부족들을 동원해 전쟁할 당시 종군하거나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먼터무가 이성계를 따랐던 이유는 젊은 시절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웠을 때 이성계가 생필품과 거주지를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나중에 늙고 상황으로 물러나고 조상의 제사 때문에 동북면에 들르면 먼터무가 이성계를 찾아와서 만났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성계를 따르던 여진족장들은 이성계가 죽고 난 후 태종 세종 때부터 마차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은 이성계 어르신이 계시던 시절이 좋았다고 한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8년 동안 유배와 유랑을 거듭하던 정도전이 한길도 함주에서 이성계를 만나 이성계의 군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군대라면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은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시를 썼는데 인간을 굽어보면 문득 티끌의 자취일세. 이 뜻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니 작은 일에 구애받지 말고 대사를 이루라. 고려 왕조 500년 왕업이 티끌로 사라질 것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할 즈음에 가끔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량이 한 고조 유방을 써서 한나라를 개국한 것처럼 이성계가 자신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성계를 써서 조선을 개국했다는 자부심으로 당시에는 정도전이 순수한 충성이 아니었다고 비난하기 위해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이성계의 가별초는 고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적들을 상대했습니다. 반란군 박이 격파, 고려까지 밀고 들어온 홍건적 격파, 여진 반란군 세력 격파, 몽골 군벌 나하추 격파, 서북면 최강 여진족 세력 호바투 격파, 그리고 수도 근처까지 쳐들어온 왜구 격파, 황산 대첩 등등 한반도 전역을 넘나들며 모든 적들과 싸웠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